광양고등학교 화학원교사 개기철입니다. 이번 8번째 강의에서는 전자쌍 반발 이론과 그리고 이를 이용해서 분자의 구조를 예측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6번째 단원의 학습 목표는 여기 있습니다. 전자쌍 반발 이론에 근거하여 분자의 구조를 모형으로 나타낼 수 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중심 원자의 원자쌍 분포를 보고 분자 구조를 예측하여 말할 수 있다. 가 두 번째입니다. 조금 이제 복잡한 말이 되었는데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저번 단원 5단원에서 루이스 전자점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H2O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구조식을 루이스 점전자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구조식을 그릴 수 있었는데요. 이때 여기 이렇게 공유결합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그런 전자쌍을 우리가 공유하지 않고 있는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불러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결합에 참가하고 있는, 공유 결합에 참가하고 있는 전자쌍을 우리 공유 전자쌍이라고 불렀어요. 여기까지가 저번 시간 내용이었고요. 그런데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네, 여기 O가 이제 중심 원소거든요. H2에 그 중심 원자에 비공유 전자쌍과 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보면 4개가 이렇게 배치되어 있네요. 그렇게 중심 원자의 전자쌍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걸 통해서 우리가 분자의 구조를 이렇게 평면에 그려져 있는 2차원 구조가 아니라 3차원 구조를 예측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왜 분자의 구조를 나타내 줄 때 분자의 구조를 예측하기 위해서 이런 전자쌍의 분포를 보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이 전자쌍이 서로 반발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성질을 하나 이론으로 만들어서 얘기를 한 게 바로 오늘 배울 이 전자쌍 반발 이론입니다. 그렇다면 진짜로 전자들이 반발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풍선의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134페이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교과서 134페이지 실험해보기 보면 전자쌍의 수에 따른 분자의 구조 알아보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거에 대한 내용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풍선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쌍방향 수업에서는 우리가 선생님이 직접 풍선 불면서 해볼 거예요. 네, 풍선을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이 풍선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부피를 차지하고 있죠. 이렇게 내가 풍선 분만큼 부피를 차지하고 있어서 옆에 있는 풍선이랑 좀 최대한 멀리 떨어지려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래도 여러분들 버스 같은데 좁은 좌석이 있어요. 거기에 되게 뚱뚱한 사람이 있다고 쳐봐요. 뚱뚱한 사람이 앉으면 내가 그 옆에 앉았을 때 그 뚱뚱한 사람 자꾸 좀 자리가 불편하니까 저를 막 선생님을 밀쳐내려고 하겠죠. 이런 반발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풍선은. 그래서 풍선 두 개를 이렇게 연결한 다음에 딱 보니까 얘네들이 가장 공간을 많이 차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멀어지도록 배치하는 건 이렇게 180도, 얘 꼭지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180도 만큼의 각도를 가지고 떨어지면 최대한 많이 떨어지는 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풍선이 3개가 있다라고 쳐볼게요. 풍선이 이렇게 3개. 좀 이렇게 위에서 본다면 이런 식으로 배치할 수 있겠죠? 이렇게 풍선 중심. 이거 같은 경우도 풍선 하나에 어느 정도 부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좀 편하게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멀리 떨어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각도를 중심을 기준으로 몇 도씩 이렇게 떨어지냐 하면 아마 이렇게 돼 있고 아마 120도를 차지할 수 있게끔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런 규칙이 있는데 우리 360도잖아요. 원이 총 각도가 360도인데 거기에 이만큼 나눈 180도가 아마 제일 멀리 떨어지게 해주는 각도일 테고, 얘 같은 경우도 이렇게 360도에서 3을 나눠준 120도가 가장 3분할한, 가장 최대한 멀리 떨어질 수 있게 하는 각도일 거예요. 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우리 직선으로 두 풍선이 나열되어 있고, 얘 같은 경우는 여기 꼭지점, 여기 꼭지점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삼각형의 구조를 갖도록 배치가 될 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정삼각형. 그리고 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요. 여기 좀 예외가 될 수 있는데 우리 지금까지 풍선 2개나 풍선 3개 같은 경우는 딱 바닥에 놓을 수 있었어요. 2차원에 딱 바닥에 평면에 딱 어느 정도 정렬이 되게 놓을 수 있었는데 풍선이 4개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요. 만약에 풍선 4개를 2차원에 배열한다. 딱 바닥에 평평하게 배열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배치할 수 있겠죠. 이렇게 배치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중심이 뭐 여기라고 한다면 뭐 이렇게 해서 90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90도만큼 떨어지게 배치를 할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우리 세계는 2차원이 아니라 3차원이잖아요. 풍선도 똑같이 이렇게 얘네들끼리 가장 공간상으로 멀리 떨어지기 위해서 평면상에만 배치되는 게 아니라 3차원적으로 배치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그림과 같이 최대한 멀리 떨어지도록 하려면 이렇게 배치가 되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꼭지점을 이었을 때 해보니까 얘가 정사면체가 되더라 라는 거예요. 이건 선생님이 쌍방향 수업할 때 직접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직선 3개 있을 때는 정삼각형, 4개 있을 때는 정사면체 구조를 갖는 게 서로 최대한 멀리 떨어지도록 공간상에 배치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선생님이 이걸 왜 했을까요? 한 이유는 이 풍선이 바로 공유 전자쌍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뭐가 좋을까?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거 그 정리에 있었는데요. BCl3 요런 구조식을 갖는 걸 기억할 수 있었을 거예요. 네, 이렇게 루이스처럼 전자식을 그렸는데요. 그리고 여기에 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을 거고요. 요런 상태인데 선생님이 지금 보면 여기 뭐 한 120도 정도 떨어지게끔 그렸어요. 이걸 보니까 뭔가 떠오르지 않나요? 우리 방금 했던 거? 정삼각형. 이 구조랑 뭔가 비슷하다. 120도라는 측면에서 비슷하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풍선을 얘기를 했냐 하면 이 풍선이 바로 요 루이스 점 전자식에서 공유 전자쌍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까 방금 풍선 같은 경우는 자기들만의 크기가 있어서 좀 최대한 자리들을 편하게 갖기 위해서는 좀 공간을 차지할 수 있도록 자기들이 편하게 공간을 차지할 수 있도록 서로 최대한 멀어지게끔 반발력을 작용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네, 최대한 자기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멀리 떨어지려고 한다. 반발력을 작용한다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공유 전자쌍도 똑같습니다. 공유 전자쌍 우리 전자이다 보니까 마이너스 전하를 가지고 있어요. 마이너스 전하를 가지고 있어서 여기 옆에 있는 애들끼리 이렇게 서로 반발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마이너스 우리 멀어지려는 반발력을 작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끼리는 반발력이 작용해서 공간상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지도록 배치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풍선하고 똑같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자쌍들도 이 중심을 기준으로 이렇게 3개가 있잖아요. 풍선이 3개가 있잖아요. 요 공유 전자쌍도 중심의 원소를 기준으로 3개가 이렇게 있다면 풍선과 똑같이 정삼각형, 조금 더 정확하게는 평면에 있는 삼각형이라고 해서 평면 삼각형 구조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똑같이 만약에 중심 원소 대충 A라고 하고 이렇게 B 분소 아니에요. 그냥 임의의 원소 B라고 했을 때 그것도 똑같이 여기 중심에 공유 전자쌍이 2개가 있다면 이 풍선 2개랑 똑같은 게 되겠죠? 그렇다면 얘는 직선형을 갖겠구나 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얘 주변에 중심 원소 주변에 공유 전자쌍이 4개가 있다면 지금 이 풍선 4개랑 같은 원리로 인해서 이렇게 정사면체 구조를 가질 거라는 걸 어느 정도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지금 풍선의 배열, 풍선의 구조를 통해서 분자 구조를 예측을 해볼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풍선이 공유 전자쌍이랑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정리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정리 페이지 여러분들 134쪽이죠. 네,
요 134페이지에 대한 내용 정리 보면은요. 풍선을 우리 공유전자쌍이라고 하기로 했었죠. 중심 원소 주변에 있는 공유전자쌍이라고 할 때 풍선 사이에는 어떤 힘이 작용하겠는가 라고 되어 있는데요. 반발력이죠. 네, 전기적으로 공유전자쌍은 마이너스를 띠고 있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서로 멀리 떨어지려고 하는 반발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정리, 풍선의 수에 따라 풍선의 배열이 왜 그런지 설명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요. 풍선은 아까 말했듯이 자기들만의 부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자리를 편하게 차지하려면 서로 최대한 멀리 떨어지려는,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지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멀리 떨어지려는 공간상의 배치를 선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풍선수에 따라서 180도, 120도, 180도, 120도, 그리고 이건 좀 기억해 줄 필요가 있는데요. 정사면체일 때는 109.5도 이런 식으로 각도가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겠습니다. 우리 지금 공유전자쌍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풍선을 공유전자쌍에 비유해서, 그러니까 중심원소 주변의 공유전자쌍.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아까 말했듯이 중심원소 B가 되겠고요. BCl3 같은 경우는 여기 B가 되겠고, 여기에 공유전자쌍이 있고 Cl, 공유전자쌍 Cl, 공유전자쌍 Cl 이런 식이 될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 우리 분자들, BCl3는 방금 해봤고요. 실제 분자들에서도 이런 풍선들의 풍선들의 그 분자 구조랑 똑같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135페이지. 먼저 좀 분자에 대해서 제대로 완전히 적용을 해보기 전에 우리 전자쌍 반발 이론에 대해서 확인하고 갈게요. 공유 결합을 형성하는 분자에서 우리 교과서 페이지 135페이지의 내용이에요. 선생님이랑 같이 줄도 쳐봅시다. 공유 결합을 형성하는 분자에서 중심 원자를 둘러싼 전자쌍들은 그들 사이의 전기적 반발력을 최소로 하기 위해 전기적 반발력이 작용하는데, 그걸 최소로 하기 위해서 가능한 멀리 떨어지려는 배치를 하는데, 그게 바로 전자쌍 반발 이론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전자쌍들이 있는데 중심 원자 사이에 그 전자쌍들이 서로 반발하는 이론이다라는 거예요. 아까 풍선 2개일 때는 직선이었죠. 풍선 3개일 때는 평면 삼각형이었죠. 그리고 풍선 4개일 때는 정사면체였죠. 그쵸? 그런 거랑 똑같이 풍선을 공유전자쌍의 중심원자 주위의 공유전자쌍, 중심원자 주위의 공유전자쌍으로 비유해서 이렇게 똑같이 직선형, 평면 삼각형, 정사면체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분자에서 이런 것들이 성립을 하는지 봐야겠죠? 그래서 직선형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분자로는 플로리나 베릴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BeF2라는 게 있는데요. 얘를 루이스 점전자식 그려주면 우리 복습이에요. 베릴륨은 점이 이렇게 2개 그려줄 수 있는데요. 플로르는 점이 몇 개 있죠? 네, 17쪽이니까 7개를 그려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려줄 수 있고요. 그래서 얘네들끼리 하나 부족하고, 얘는 하나 부족하고, 얘는 6개가 부족한데요. 얘 같은 경우는 루이스 점 전자식을 만족하지 않는 좀 예외라고 할 수 있겠네요. 베릴륨 같은 경우는. 그래서 살펴보면 얘 일단 F만이라도 그래도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공유를 하나 이렇게 하고 싶어 해요. 7개가 있으니까 8개가 되려면 발 하나 뻗는다라고 했죠. 손 하나 뻗는다라고 했어요. 옆에 있는 F도 손 하나를 뻗어서 이런 식으로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여기가 우리 공유 전자쌍이죠. 그쵸? 한 쌍, 두 쌍. 이렇게 두 쌍이 있어요. 그래서 2개의 공유 전자쌍이 있으므로 아까 무슨 형을 갖는다라고 했었죠? 직선형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풍선 2개 있을 때 직선이었잖아요. 공유 전자쌍도 2개가 있다면, 이렇게 2개가 있다면 직선형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고요. 서로 반발이 최소가 되기 위해서. 네. 그래서 결합각 같은 경우는 이 2개의 원소와 그리고 중심 원소 요 사이의 결합각, 각도를 의미하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딱 바로 반대편에 있으니까 180도라고 할 수 있겠죠.
아까 풍선 그것도 각도 얘기했었죠? 180도, 120도, 109.5도. 예, 이번에 또 한번 봐볼게요. 이번에 풍선 2개인 거 봤으니까 풍선 3개일 때 한번 봐야겠죠? 그래서 실제 예로 우리 삼묘마 붕소, 얘가 1번 직선형이었고요. 그리고 2번 삼묘마 붕소, 얘도 루이스 점전자식 한번 그려볼게요. B가 있고요. B 같은 경우는 원자과 전자가 이렇게 3개가 있어요. 네, 3개가 있고, 그리고 CL, CL, CL 이렇게 있는데, CL은 우리 원자과 전자 7개 찍혔었죠. 점 7개 찍히고, 점 7개 찍히고. 그래서 보니까 어때요? 여기 공유전자쌍 하나, 공유전자쌍 2개, 공유전자쌍 3개. 그래서 공유전자쌍이 3개가 있고 단일 결합이 이렇게 3개가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네. 뭐 자세하게 루이스 점전자식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뭐 이제 생략을 할게요. 어느 정도 연습이 됐으니까. 그래서 공유전자쌍이 몇 개죠 지금? 공유전자쌍이 3쌍 있다라는 게 나오니까 3개의 공유전자쌍은 아까 풍선 3개 그거 우리 평면삼각형이었죠. 그쵸? 120도의 평면삼각형 구조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평면삼각형. 이번에 세 번째로 우리 공유전자쌍 4개인 거 봐야겠네요. 그쵸? 2개 한 거 봤고 3개인 거 봤고 그 다음에 4개인 거 보겠습니다. 4개인 거 여기 메테인 나오네요. 중심 원자 주위에 4개의 공유전자쌍이 있대요.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 C가 중심에 있고요. CH4 그리고 있어요. 네,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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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4개가 주변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은 C는 우리 중심에 4개 점을 찍을 수 있고 원자과 전자 4개니까요. 수소는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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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 이렇게 찍을 수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조금 선생님이 좀 잘 그릴게요. C가 중심이고 하나, 둘, 셋, 4개 있고 하나, 하나, 하나 이렇게 그려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공유전자쌍이 1쌍, 2쌍, 3쌍, 4쌍 이렇게 있어서 공유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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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결합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분자 구조를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공유전자쌍이 4쌍이잖아요. 4쌍이니까 우리 풍선 4개인 거 기억해야 돼요. 풍선 4개는 109.5도의 결합각을 갖는 무슨 면체? 정사면체 였었어요. 그래서 메테인도 중심 원자 주위에 4개의 공유전자쌍이 있기 때문에 109.5도다 라는 거 해줄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선생님이 이미 요 연습해보기 여기 다 그려봤네요. 선생님이 막 수업하느라 지웠는데 이렇게 뒤로 가게 하면서 다시 확인해보면서 얘네들의 분자 구조를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빈칸이 있네요. 여러분들 그림은 한번 여기 각자 그려보고요. 요거 BF2 플로린화 베릴륨 얘 같은 경우는 직선형이었고 그리고 BCl3는 우리 평면삼각형이었죠. 왜냐하면 가운데 중심 원소를 주변에 공유전자쌍이 3쌍 있기 때문에 CH4 같은 경우는 공유전자쌍이 4쌍 있기 때문에 무슨 면체? 정사면체. 그래서 각각 결합각도 꼭 기억을 해둡시다. 직선형은 당연히 180도, 평면삼각형은 120도, 정사면체는 109.5도. 이렇게 기억을 해둡시다. 네. 뭐 그 다음에 물음표 여기 있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선생님이랑 같이 해볼게요. CH4 같은 경우는 여기 우리 했었어요. 정사면체 구조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각각의 결합각이 109.5도, 여기가 109.5도인 정사면체였었어요. 그런데 이 H에서 하나를 CL로 바꿨대요. 네. 클로로메테인으로 바꿨대요. 그랬더니 그때 결합각, 그 구조가 어떻게 될지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HH 다 똑같으면 완벽히 딱 균형을 맞춘 정사면체, 정이 이제 정자, 바를 정자죠. 그쵸? 모든 게 다 균형을 맞는 정사면체일 텐데 다 H라면 근데 H가 아니라 CL이에요. CL 같은 경우는 우리 결합의 극성할 때 전기음성도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CL은 H보다 전기음성도가 더 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공유전자쌍이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CCl 같은 경우는 공유전자쌍이 CL 쪽에 엄청 치우쳐져 있어가지고
네, CL이 훨씬 더 전기음성도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더 치우쳐져 있어서 이렇게 공유전자쌍이 위치해요. 그러다 보니까 풍선이 여기 있을 때 얘네들끼리 막 반발할 텐데 얘네들보다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쵸? 더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랑 그 반발력을 하는 게 더 힘들어져요. 반발이 좀 약해져요. 그래서 원래 같은 경우는 원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하면 C, H, H, H 그리고 H가 이렇게 있었다면 이런 게 아니라 CL은 이렇게 되는 거죠. 좀 과장해서 그렸는데요.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공유전자쌍이 CL에 확 치우쳐져 있어서 존재할 테니까요. 이렇게 된다면 그러면 아무래도 반발도 이렇게 반발하고 이렇게 반발한다면 지금 보면은 이 길이가 훨씬 더 길죠. 반발이 좀 더 약해질 거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 사이는 원래 109.5도였는데 109.5도보다 좀 더 커질 테고 한 110도쯤 되려나? 그러면 얘 반발력은 좀 더 줄어들겠죠. 109.5도가 한 108도 정도 되려나? 네. 요런 식으로 결합각이 109.5도로 다 똑같았는데 달라지는 걸 확인을 해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혹시 요거에 대해서 더 질문이 있다면 선생님한테 나중에 와서 질문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핵심 개념 확인하기 볼 텐데요. 중심 원자가 갖는 전자쌍의 수는 공유 전자쌍만 3개일 때 3개면 아까 풍선 3개라고 했죠? 무슨 구조? 평면 삼각형. 평삼이라고 쓸게요. 4개이면 무슨 면체? 정사면체. 네. CF4, HCl, SiH4 이런 거 그려볼 수 있는데요. 분자의 구조 여러분들 루이스 점 전자식 그려서 찍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돼요. CF4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이렇게 비공유 전자쌍까지 그려줄 수 있는데 다음부터 생략할게요 그냥. 네. 이런 식으로 구조식을 그려줄 수 있고 공유 전자쌍이 몇 개죠? 네. 하나, 두 개, 세 개, 네 쌍이니까 풍선 4개. 무슨 면체? 정사면체. 해줄 수 있겠죠? HCl도 해줄 수 있어요. HCl 같은 경우는 HCl 이렇게 그려줄 수 있고 여기 공유 전자쌍이 한 쌍 있죠? 한 쌍 있으면 무슨 형? 직선형. SiH4도 그려줄게요. 얘도 H 이렇게 그려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 루이스 점 전자식 그려주면서 해줘야 돼요. 그랬을 때 여기 전자쌍, 공유 전자쌍 몇 개? 4개. 4개가 아니라 4쌍이요. 네, 4쌍이니까 무슨 면체? 정사면체. 요렇게 바로바로 해줄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는 중심 원자에 공유 전자쌍이 있을 때만 분자의 구조가 어떻게 될지 예상을 해봤어. 그래서 중심 원자에 공유 전자쌍이 2개만 있으면 공유 전자쌍만 2개가 있으면 직선형, 3개가 있으면 평면삼각형, 4개가 있으면 정사면체다 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만약에 공유 전자쌍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보이듯이 여러분들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 136페이지 136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중심 원자에 비공유 전자쌍도 있다면 분자의 구조가 어떻게 될까라는 거야. 여기 예를 들어서 딱 암모니아가 나오네.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NH3라는 물질인데 이렇게 구조식을 그려주면 돼. 선생님이 요 그리는 루이스 전자점식 이용해서 구조식 그리는 건 좀 생략을 할게. 여러분들이 한번 전에 우리 했었던 거 많이 했었지? 133페이지에서 그거 그린 거 참고해가면서 하면 될 것 같고 요런 식으로 되어 있어. 그래서 비공유 공유 전자쌍 얘는 비공유고 그리고 여기 공유 전자쌍이 요렇게 있을 거야. 우리 공유 전자쌍이 지금 3개 있잖아. 공유 3개 3쌍, 비공유는 1쌍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공유 전자쌍이 3쌍만 있다면 공유 전자쌍만 3쌍이 있다면 평면삼각형이었지. 그런데 지금 보면 비공유 전자가 이렇게 있어. 비공유 전자쌍이. 그랬을 때 어떻게 되냐는 거야. 그래서 살펴보면 우리 풍선 불어서 공유 전자쌍을 얘기를 했었잖아. 그래서 공유 전자쌍이 3개가 있다면 이렇게 풍선 3개를 불었었어. 비공유 전자쌍도 똑같이 풍선이야. 똑같이 풍선인데 어떤 풍선이냐 하면 우리 공유 전자쌍은 만약에 이렇게 돼 있고 N이랑 H가 이렇게 있으면 옆에서 땡기고 있잖아. 땡기고 있어서
요렇게 이렇게 얇게, 원래는 이런 모양이었는데 서로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당기고 있잖아. 당기고 있으니까 요런 식으로 된 거야. 요렇게 당겨가지고 요렇게 됐어. 할 수 있겠지. 공유 전자쌍은 이런 식의 모양을 가진다라고 그냥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런데 이번에 비공유 전자쌍은 땡기는 애가 없잖아. 한쪽밖에 없지. 한쪽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얇아지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큰 형태로 계속 존재하고 있어. 그래서 풍선을 불었을 때 비공유 전자쌍이랑 공유 전자쌍을 표현해주면 어떻게 되냐 하면, 뭐 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된다면 비공유 전자쌍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이렇게 크게. 할 수 있겠니? 그래서 요 암모니아 할 때 살펴보면 여기 공유 전자쌍 공유 이렇게 돼 있어서 풍선을 불면 요렇게 돼 있을 수 있는데, 비공유 전자쌍 같은 경우는 땡기는 애가 없으니까 이따만하씩 크게 그려줄 수 있다라는 거야. 할 수 있겠니? 비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큼지막하니까, 그러니까 이 버스에 앉았을 때 뚱뚱한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밀어내잖아. 그치, 옆좌석에 앉아있는 사람을. 그런 것처럼 비공유 전자쌍도 이게 몸집이 크니까 좀 더 반발력을 하기 좋고, 그래서 더 이렇게 공유 전자쌍을 옆으로 밀어내려고 해. 그래서 공유 전자쌍끼리의 반발보다 비공유 전자쌍이랑 공유 전자쌍에 반발되는 그 크기가 훨씬 크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얘네들이 이렇게 훨씬 크단 말이야, 미는 힘이. 그치? 그러면 원래 여기는 109.5도였는데 더 밀어서 확 좁아졌을 거 아니야? 이만큼 좁아졌을 거 아니야? 그래서 107도까지 줄어들어. 할 수 있겠어? 이런 식으로 공유 전자쌍은 비공유 전자쌍이 미는 힘이 훨씬 더 세기 때문에 확 밀린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보면 비공유 전자쌍은 공유 전자쌍에 비해 더 공간을 많이 차지해. 그래서 더 크게 반발한다 라고 해서, 공유 밀고 있는 게 우리 지금까지 풍선으로 이렇게 조그맣게 불어서 했었던 게 공유 간의 반발이었는데, 이제 비공유가 나오면 그 공유 전자쌍끼리 반발보다 훨씬 더 세죠. 그래서 비공유가 더 세고, 그리고 비공유끼리는 큰 애들끼리의 싸움이니까 더 크게 반발하겠지. 이런 식으로 반발력의 크기를 좀 생각을 해주면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먼저 비공유 전자쌍, 그리고 이렇게 수소들이 각각의 꼭지점, 사면체의 꼭지점에 위치하고, 정사면체는 아니야. 왜 그러냐면 이제 H가 아니라 비공유 전자니까, 비공유 전자쌍이니까 사면체에 위치하고 각 꼭지점에. 그리고 우리 비공유 전자쌍은 뭐 딱 실물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 세 개만 이렇게 있는 거고, 실제로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야. 그랬을 때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삼각형이 밑면이고 이렇게 뿔의 형태를 갖는 삼각뿔 구조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돼. 나왔지? 그래서 분자의 구조는 삼각뿔 구조다. 암모니아는 발음이 잘 안 됐네.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리고 그 각도는 109.5도가 아니라 107도다. 왜? 비공유 전자쌍이 공유 전자쌍 간의 그 반발력보다 더 크기 때문에. 얘기를 해주면 될 수 있을 것 같아. 암모니아 봐봤고, 여기 보면 뭐 트라이플로리나 질소 NF3 있는데, 얘도 여러분들이 한번 루이스 전자음식을 그려보고 분자 구조를 한번 예측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얘도 NH3 암모니아랑 유사하거든. 그래서 한번 뭐 어렵지 않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H가 아니라 F로 바뀌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번엔 물이야. 암모니아는 아까 암모니아 NH3 같은 경우는 중심 원소에 공유가 3쌍, 비공유가 1쌍 이렇게 있었는데, 이번에 물 같은 경우는 루이스 전자음식을 통해서 구조식 한번 그려볼까? O, H, 우리 물은 많이 해봤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그리고 구조식까지 이렇게 그려주면 됐었어. 할 수 있어. 그래서 얘네 두 개가 비공유. 그래서 비공유가 몇 개? 2개. 공유가 2개. 이렇게 해주면 돼. 만약에 공유만 2개, 비공유 없고 공유만 2개 있었으면은 무슨 형이었더라 우리? 직선형이었어. 그런데 비공유가 있지. 중심 원소에 공유도 2개 있지만 비공유도 2개 있어. 이번에 비공유가 2개일 때는 어떤 모양이 되냐라는 거야. 우리 아까 했지? 공유는 이렇게 조그만한 풍선이었다면 비공유는 이따시만한 큰 풍선이라는 거.
그러니까 어때? 큰 애들 사이에 이렇게 밀려가지고 으아 밀린다 좁아 이런 식으로 원래는 여기가 109.5도라고 한다면 이렇게 팔이 4개가 있으니까 109.5도라고 한다면 근데 109.5도가 아니라 줄어들어서 104.5도까지 줄어든대. 왜 그러냐 하면 비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2개가 있으니까 반발. 근데 반발이 그냥 H가 있을 때 그 공유 전자쌍보다 훨씬 더 크니까 확 좁히는 거지. 109.5도가 아니라 104도, 104.5도까지 떨어진다. 이 값은 좀 외우고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비공유 전자쌍을 이렇게 가까이 꼭지점에 위치시키고 수소 원자랑 위치시킨 다음에 그럼 팔이 4개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타면체 위치시키고 그런 다음에 비공유 전자쌍이 확 민다. 왜냐? 반발력이 공유 전자쌍끼리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비공유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은 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보다 크지. 얘가 훨씬 더 크다고. 얘도 어느 정도 큰데 얘보다는 좀 작고 어쨌든 많이 밀어. 그래서 얘 공유와 공유끼리 그 반발력보다는 훨씬 더 클 거란 말이야. 비공유가 들어간 결합이. 그러니까 이렇게 104.5도로 109.5도보다 확실히 작아진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전자 같은 경우는 비공유 전자쌍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실물로 존재하는 게 아니니까 실물로 존재하는 O랑 H만 딱 그려줬을 때는 딱 평면에 위치하는 이렇게 구분형이 된다. 구분형이라고 얘기를 해주면 될 것 같아. 분자의 구조는 구분형이다. 해줄 수 있겠지? 그래서 지금 얘기했던 거에 계속된 포인트는 뭐냐 하면 전자쌍끼리 반발하는 거야. 그게 바로 전자쌍 반발 원리인데 그 중에서도 세기의 차이가 있다. 어떤 세기의 차이? 비공유가 제일 세고 공유가 그 다음에 공유가 그 다음으로 강하기 때문에 그런 순서의 세기가 있기 때문에 누가 더 세냐에 따라서 결합각을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각도들보다 더 작아지게 이렇게 만들 수 있다. 뭐 커지게 만들 수도 있는 거겠지. 이런 식으로 변화를 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바로 전자쌍 반발 원리의 핵심인 거야. 알 수 있겠지? 그래서 뭐 플루오리나 산소의 뭐 루이스 전자음식을 그리고 분자의 구조를 예측해보자라고 돼 있는데 얘도 뭐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거야. 요 물이랑 비슷한 원자 구조를 갖거든. 여러분들이 한번 루이스 전자음식도 그려보고 그리고 분자의 구조도 어떤 형태인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여긴 넘어갈게. 뭐 요렇게 우리 근데 지금까지 했던 건 다 단일 결합만 했었어. 그런데 이번에는 단일 결합이 아니라 다중 결합일 때 우리 이산화탄소 기억나?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우리 이중결합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 공유결합을 하는데 이중결합으로 되어 있었어. 요거 루이스 전자음식 찍는 거는 그냥 생략을 좀 할게. 그래서 요런 식의 구조식을 갔는데 얘 같은 경우는 과연 우리 전자쌍 반발 이론을 이용해서 어떻게 분자 구조를 될지 예측을 해보자라는 거야. 근데 다중결합, 이렇게 이중결합일 때도 크게 다르지 않아. 왜냐하면 여기 교과서에 다중결합은 그냥 하나의 결합처럼 취급을 한대. 다만 이제 2개가 아니라 4개가 되어 있으니까 4개의 공유 전자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세기가 세긴 하겠지. 세기가 셀 텐데 그러니까 풍선의 크기가 커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런데 뭐 풍선의 크기가 커지더라도 똑같은 애들 2개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뭐 어느 정도 반발력은 2개가 이제 팽팽하게 결어서 직선형을 나타낸다는 걸 알 수 있어. 왜냐하면 중심원자 주변으로 이렇게 두쌍이라고 하긴 뭐하고 어쨌든 하나의 결합처럼 취급을 한다면 마치 두 쌍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두 쌍이었으면 직선형이었잖아. 그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산화탄소도 직선형이 된다라는 거, 직선형 구조다라는 거 해줄 수 있겠지? 그러니까 하나의 결합처럼 취급한다라고 말은 돼 있는데 그냥 간편하게 말을 하면은 딱 균형이 맞으니까야. 우리 풍선 2개 딱 균형을 맞으려면 딱 공간상으로 최대한 멀리 배치하려면 180도였잖아.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면 돼. 그런데 이렇게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는 이유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여기 포름알데히드처럼 하나는 이중결합이고 나머지는 일중결합일 때 이런 식일 때는 조금 차이가 난다라는 거야. 우리 중심원소 요 기준으로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 평면 삼각형인데 그 삼각형은 정삼각형이었잖아.
그치? 그런데 이 폼알데하이드 같은 경우는 1중이 아니라 여기만 이렇게 2중으로 되어 있는 거야. 요런 경우에는 과연 정삼각형일까라는 거지. 왜냐? 정삼각형 아닌데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했듯이 여기는 전자가 4개가 있는 거잖아. 여기는 2개가 이렇게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풍선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풍선이 이따만씩 더 크다고 생각하면 돼. 나머지는 뭐 요 정도 사이즈라면. 풍선이 더 크니까 어때? 아까 비공유 전자쌍처럼 이렇게 밀어내는 힘이 더 강하단 말이야. 그래서 더 많이 밀어내니까, 원래 여기가 120도였다면 더 많이 밀어내니까 122도가 되고, 얘는 쪼그라들어서 116도가 되네. 그치?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정확히 결합각이 뭐 숫자까지 외울 필요는 없는데, 요렇게 이중결합이 되면 더 전자가 많아지니까 더 많이 밀어내고, 그래서 결합각이 여기는 늘어나고 여기는 줄어든다. 이런 식의 예상을 좀 해줄 수 있으면 될 것 같아. 해줄 수 있겠지?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물음표, 이산화탄소와 물은 중심 원자에 각각 원자가 2개 결합한 분자지만, 물은 우리 비공유가 2개 있었지. 비공유가 2쌍 있었고, 이산화탄소는 비공유가 몇 쌍 있지? 없어. 비공유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 비공유가 없는 공유가 2쌍만 있으면 우리 직선형이었지. 그치? 근데 얘는 뭐 8개가 이렇게 있긴 한데, 그래서 일중결합, 마치 단위결합처럼 보기로 했었잖아. 단위결합은 아니지만, 그래서 얘는 직선형, 그리고 얘는 비공유가 2개 있으니까 우리 무슨 형이었지? 구분형이라고 얘기했었지. 이렇게 구조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비공유 전자쌍이 있냐 없냐, 2개가 있고 하나도 없고, 그 차이 때문에 생긴다라는 거 설명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자료실도 좀 중요한데 그냥 쓱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 지금 우리는 항상 중심 원자가 한 개일 때만 분자의 구조를 그리고 있었는데, 지금 요 메탄올처럼 중심 원자가 C일 수도 있고 O일 수도 있고 이렇게 2개일 때는 과연 어떻게 되냐라는 거야. 이거일 때는 그냥 각각 해주면 돼. 둘 다 해주면 돼. C일 때 C를 중심에다 두고 구조식을 그려보고, 그리고 O가 중심일 때도 뭐 루이스 전자음식을 이용해서 구조식을 그려보고, 그런 다음에 2개를 이렇게 붙여주면 어떻게 될지 그림이 나오겠지? 그래서 얘 이렇게 삼연체 구조가 되고, 산소를 중심으로 했을 때는 비공유가 이렇게 2개, 비공유 전자쌍이 2쌍이 있고 해서 이렇게 구분형의 구조를 갖게 되는데, 그 2개를 붙이면 다와 같은 형태가 된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지? 그래서 이제 각각의 모양은 뭐 삼연체랑 뭐 구분형이 이렇게 같이 붙어있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얘가 문제야. 메탄올의 구조식에서 결합각 HCH 요 각도 말하네. 요 각도 요 A라고 해볼게. A와 그리고 COH 요 각도네. 요 각도 B. 좀 다시 그릴게. 요 각도랑 요 각도 A랑 요 각도 B랑, 그 중에서 뭐 크기가 어떻게 될지 한번 비교를 해보자 라고 되어 있어. A 같은 경우는 A는 109.5도보다 뭐 살짝 좀 변화가 있을 텐데, 뭐 어떤 식으로 변화를 하냐 하면, 요거는 조금 어려운 개념이야. 우리 공유결합을 할 때는 항상 이렇게 비공유 전자쌍의 일반적으로 가운데, 근데 전기음성도에 따라서 가운데보다 뭐 다른 쪽으로 치우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 그래서 그 전기음성도 차이를 생각을 해봤을 때 탄소는 2.5고 수소는 2.1이거든? 그러면 전자쌍은 어디로 치우쳐져 있을까? 왜 탄소 쪽으로 좀 치우쳐져 있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탄소 쪽으로 좀 치우쳐져 있는 이렇게 공유 전자쌍을 그릴 수 있는데, 여기 아까 탄소가 전기음성도가 2.5 정도 되고, 그리고 산소 같은 경우는 이번에 얘는 3.5야. 수소는 2.1이고, 2.1이니까 탄소 쪽으로 전자가 이렇게 좀 빨려 들어온 이런 그 그림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번에 탄소랑 산소랑 비교했을 때는 산소 쪽으로 좀 더 전기음성도가 크니까 확 치우쳐져 있어. 이런 식으로 치우쳐져 있을 거야. 그랬을 때 얘네들이랑 그리고 얘랑 이렇게 반발을 하는데, 얘네들은 가까이에 있으니까 좀 더 반발을 세게 하는데, 얘는 지금 멀리 있지. 그래서 이 반발하는 세기가
약해져. 우리 힘은 거리에 반비례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마치 이런 거지. CH, H, H 이렇게 있으면 산소는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여기 비공유 전자쌍 이렇게 돼 있고 얘는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반발은 얘네들은 붙어 있으니까 반발을 더 세게 할 텐데 얘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반발을 좀 약하게 하겠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109.5도보다 아마 커질 거야. 왜냐하면 이렇게 좀 풀어졌으니까. 그치? 좀 이렇게 확 109.5도보다는 좀 여유가 생겼지? 얘가 이렇게 멀어졌으니까. 그래서 한번 110도쯤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네.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 했으니까 이번에 여기 해보면 되겠네. 우리 여기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다라는 거 알아. 마치 물처럼. 물, O, 이렇게 돼 있는데 이 H가 지금 C로 바뀐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랬을 때 우리 똑같이 비공유 전자쌍 한번 위치를 봐주면 O랑 H랑 봤을 때 O가 3.5야. 수소는 2.1이야. 그리고 탄소는 2.5야. 그러면 치우쳐짐을 그냥 대충 그렸을 때 산소 쪽으로 얘는 요만큼 이렇게 가 있을 테고, 그리고 요 탄소로 비교해보면 탄소는 조금 더, 탄소가 당기는 힘이 수소보다 크잖아. 그러니까 얘보다는 좀 더 이렇게 탄소 쪽으로 조금 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중심이, 다시 그릴게. 그러니까 당연히 중심보다는 산소 쪽으로 치우쳐져 있겠지. 탄소랑 산소랑 비교했을 때. 그런데 여기 딱 정중앙을 비교해 봤을 때 아무래도 수소보다는 덜 당겨졌다라는 거야. 얘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뭐 좀 104.5도 였잖아, 우리가 물일 때는. 그치? 근데 그 물보다는 좀 반발력이 여기가 약해지겠지. 그치? 그러니까 좀 더 반발력이 약해지니까 104.5도보다는 작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어. 여기 딱 좀 더 가까이에 있을 때 104.5도였잖아. 그런데 더 멀어졌으니까 104.5도보다는 좀 더 붙어도 되겠지? 반발력이 좀 더 약해졌으니까 104.5도보다는 좀 작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예측까지도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요거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친구들은 선생님한테 질문해주면 될 것 같아, 나중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전자쌍 반발 원리에 대해서 배웠는데, 공유 전자쌍만 있을 때, 그래서 풍선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줬고, 그리고 공유 전자쌍만 있는 게 아니라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 있을 때, 두 개 있을 때 얘기해줬고, 그리고 중심 원자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있을 때 얘기도 같이 해봤습니다. 결국에는 다 통용되는 원리는 공유 비공유 얘네들끼리 반발하는데 그 세기가 비공유가 제일 세고, 비공유가 그 다음, 공유가 그 다음이기 때문에 그 세기, 반발력의 세기로 인해서 결합각이 살짝 달라진다. 그게 포인트였어. 그래서 여기 페이지 137페이지에 핵심 개념 확인하기 여기 보면 모든 원자가 동일 편면에 존재하는 거 모두 골라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우리 했던 거 그냥 떠올려서 해볼게. H2O 우리 구분형이었잖아. 그치? 요거 잘 구분을 해야 돼. 비공유 전자쌍까지 다 하면은 3면체인데, 비공유 전자쌍은 우리 분자 구조에 뭔가 이제 실물이 있는 게 아니잖아. 원자가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걔네들은 빼고 나머지 애들만 보면 구분형이었지. 그치? 딱 각도기 딱 거기에 누워져 있는 120도였잖아. BCl3는 우리 비공유 없지? 공유 전자쌍만 몇 개? 3개 있었던, 공유 전자쌍이 3개 있으면 무슨? 평면 삼각형. CH4 비공유 전자쌍 있어 없어? 없어. 공유 전자쌍이 몇 개? 4개. 공유 전자쌍이 4개면 무슨 구조? 삼면체 구조. 근데 다 똑같으니까, H로 똑같으니까 정사면체 구조. NH3 같은 경우는 공유 전자쌍 몇 개? 3개. 비공유 전자쌍 몇 개? 하나 있어, 하나.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요 삼면체의 각각 꼭지점에 HHH 그리고 비공유 전자쌍 이렇게 딱 위치시키고, 그 다음에 비공유 전자쌍이 공유 전자쌍을 확 더 민다라고 했었지. 더 크기가 크니까, 더 이렇게 반발력이 크니까.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109.5도가 아니라 한 107도 정도를 갖는다라고 했었고, 우리 분자의 구조에는 실제적으로 비공유 전자쌍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 3개만 따져서 삼각뿔 구조라고 했었어. 그랬을 때 동일 평면, 그러니까 2차원으로 나타내줄 수 있는 건 우리 구분형이랑 그리고 평면 삼각형 요게 있겠지? 그래서 H2O랑 BCl3만 동일 평면에 존재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
무슨 말이냐면 NHHH H는 이런 평면에 있는데 N은 다른 평면에 있잖아. 그치? CH4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아예 서로 다 다른 평면에 있잖아. 그치? 그런 식으로 해주면 될 것 같고, 중심 원자의 결합각이 가장 큰 것부터 차례대로 나열해보자. 얘 같은 경우는 우리 구분형이었으니까 104.5도였었고, BCl3는 평면삼각형이니까 120도. CH4 같은 경우는 우리 109.5도였지, 정사면체니까. NH3는 얘 같은 경우는 우리 비공유전상 여기 누른다고 했으니까 107도라고 했었어. 큰 것부터 나타내주면 BCl3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109.5도인 CH4가 그 다음에 107도인 NH3, 그 다음에 H2O.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나열을 해볼 수 있겠네. 그래서 우리 루이스 전자점식을 이용해서 거기다가 전자쌍 반발 원리까지 더해서 최종적으로 3차원적인 분자의 구조까지 이렇게 유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 분자의 극성에 대해서 배워볼 거야. 우리 결합의 극성은 했잖아. 결합이 어디로 치우쳐져 있는지. 우리 다음 단어에는 똑같이 분자가 어디로 치우쳐져 있느냐라는 걸 얘기해 줄 수 있는 분자의 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요했던 건 일단 루이스 점전자식을 그린 그 구조식에다가 이제 몇 도인지 결합각을 예상을 해보는데 어떤 원리로 비공유, 공유 걔네들끼리 어떻게 반발하느냐 그걸 통해서 결합각을 예상해 본다 라는 것까지 해볼 수 있으면 될 것 같아. 오늘 수고 많았고, 수업 듣느라 수고 많았고, 우리 원격 수업 매번 정말 수고가 많아. 진짜로 수고가 많아. 우리 대면 수업할 때, 그리고 쌍방향 수업할 때 다시 선생님이랑 만나서 얘기를 해봅시다. 오늘 수업 듣느라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